1931년 카스텔라 마레스의 전쟁이 끝난 당시 콜럼보 패밀리는 뉴욕 5개의 패밀리 중 가운데 가장 어린 조직이었습니다. 보스인 조 프로파치를 보좌하는 역할인 콘실리에는 조 프로파치의 동생인 살바토레가, 조직 내 넘버 2인 언더보스에는 그의 처남인 조셉 메글리오코가 임명됨으로써 구멍가게 시절의 가족 경영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또 아무래도 신생 조직이 덩치를 키우려다 보니 상당히 공격적으로 신입을 모집하는데, 덕분에 여기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메이드 멤버가 되는 게 무척 수월했어요. 심지어는 10대 소년도 메이드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근본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 시기에 입단한 조직원인 프랭크 아바티 마르코, 일명 프랭키 샷, 그도 수혜자 중 한 명입니다. 조직으로부터의 변변치 않은 지원 속에서도 몇 개의 도박장을 차려서 흥행에 성공한 그는 10여 년이 지나 카포로 승진합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1959년, 겉으로는 평온한 30년을 보낸 듯 했지만 내부로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보스인 프로파치는 올리브 오일이나 토마토 소스 같은 자기 명의의 합법적인 사업들을 늘리는데 혈안인지라 더욱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요구하는 상납금이 점점 늘어나 도가 지나쳐 패밀리에 누구라도 불만을 느낄 수준이었죠. 특히 조직 내에서 발군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프랭키 샷에게는 그 부담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자신에게 빚이 있다는 핑계로 상납을 거부합니다.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상납을 거부한다? 물론 누구도 믿지 않거니와 이건 보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죠. 전쟁을 각오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프랭키 샷도 나름 자신 있었던 게, 돈 나는 곳에 사람이 있다고 그에게는 조직을 견인하는 쌍두마차가 있었어요. 그의 오랜 신복인 칼마인 페르시코, 당시 26살, M이라 불리는 남자입니다. 일찌감치 17살 때부터 강도 폭력은 물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 경찰서를 들락날락한 그는 가필드 보이즈라는 갱의 리더입니다. 지성과 꼼수, 그리고 폭력성이 잘 버무려진 인물이죠. 그 탁월한 기량으로 20대 초반의 메이드 멤버가 됩니다. 다른 조직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또 한 명, 조이 갈로가 있습니다. 당시 30살. 그의 별명은 광인인데 평소 행동 거짓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양반이에요. 갈로가 4살 더 많긴 하지만 페르시코가 워낙 데뷔를 일찍 해서 둘은 소시적부터 함께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1957년에는 업계의 거물이자 감비노 패밀리의 보스인 알버트 아나스타샤를 함께 제껴버리기도 하죠. 이때 공으로 갈로는 28살의 메이드 멤버가 됩니다. 수년간 프랭키 샷을 위해 일하면서 클럽과 도박장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많은 돈을 벌었지만 갈로는 만족하지 못했죠. 그는 더 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그를 알아본 패밀리의 보스 프로파치가 조아라기 짝이 없는 제안을 합니다. 너의 카포인 프랭키 샷이 벌써 1년째 상납을 거절하고 있고 이건 반란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네가 만일 프랭키 샷을 쳐내면 남겨진 그의 사업들을 너와 내가 나눠 가진다. 아마 여기에다 카포로의 승진, 별도의 현금, 다른 수익의 분배 등등이 더 있었겠죠? 갈로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1959년 11월 4일, 프랭키 샷은 친척이 운영하는 업장을 나서다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프랭키 샷의 아들인 안소니 아바티 마르코, 일명 토니 샷은 아버지의 암살 소식을 듣고 몸을 숨깁니다. 프로파치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갈로의 요구에도 도망친 토니 샷부터 잡아오라고 닥달합니다. 갈로는 이때 깨달았겠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갈로가 이를 거부하자 프로파치는 프랭키 샷의 사업들을 자신의 인척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파타는 프로파치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순탄한 길만 골라서 걸어온 나머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라는 착각, 야수들을 굶주림으로 조련할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자신의 정적들이 못 본 채 넘어갈 거라는 착각. 프로파치와 대립관계에 있던 제노비스의 패밀리의 보스 안소니 스트롤로가 갈로에게 접근해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는 감비노 루케즈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사실상 커미션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페르시코를 비롯한 조직 내에서 프로파치에 불만이 있던 세력들도 모여들었죠. 바야흐로 14년에 걸친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폭력의 역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